네, 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이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교육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1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 국내 증시 힘차게 급등했습니다. 이 본부장님과 2024년 그리고 작년에 저랑 이 박스 경제TV 주식의 봄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2025년 국내 증시가 가장 강할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그 예상이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2026년 병오년에 대한 기대가 다들 큰데 이 올해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어제 어제 밤 8시 TV 방송에서 2024년 5년 결산을 해드렸죠. 결산을 해드렸고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고 간단하게 뭐 복습 한번 해보자면요. 뭐 이렇습니다. 2025년에 이제 우리가 75%가 급등했는데 이게 199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그 다음에 2026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가리천정. 목마른 뒤에 우물을 판다. 즉 미리 대비해야만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 자, 급등이 나왔던 해 1999년 80%가 넘게 급등이 나왔던 이 해 다음 해에 대폭락. 2007년 급등 나왔던 해 대폭락. 그 다음에 대폭락. 그 다음에 코로나로 2020년, 2021년 올랐던 거 2023년에 대폭락. 자, 이번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게 더 뚫고 갈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서 우리가 2026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2025년 소회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소회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2025년 같은 경우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초반에 주식의 봄 이제 정다영 MC가 얘기하셨는데 주식의 봄 프로그램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시청자들의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주식의 봄 프로그램이 서울의 봄을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만든 오마주한 거죠. 오마주에서 만든 프로그램 아니었겠습니까? 이름을.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민주화 투사냐, 뭐 너 진보 아니냐 막 이러는데 제가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견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탄핵이 왜 필요하고 탄핵 인용이 왜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새롭게 대선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를 2025년에 엄청나게 초반에 얘기했어요. 탄핵이 돼야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비상계엄하고 나라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한 문제 이후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그럼 처벌 안 받으면 그럼 앞으로 대통령 된 모든 사람이 자기 위험하면 다 한 번씩 비상계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해도 누가 투자합니까? 절대로 투자 안 하지.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 드렸고 그렇게 돼야지 지수가 오른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2025년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단지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 정책이 좋아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냐. 2024년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가장 꼴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제 말 듣고 제 말 듣든 안 듣든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저는 국내 증시 오늘 또 사상 이번 1월 2일 날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이 모든 이 신고가 그 다음에 이 급등 작년에 전 세계 최고로 강했던 1위를 달린 우리나라 증시에 만든 원동력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때문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우리나라 국민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요.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 제가 사실 진짜 2025년에 너무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2025년에 2024년 12월 때 비상계엄 터지고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 무안공항 대참사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무안공항 대참사 터지니까 바로 봉사활동하러 제가 버스에 타고 내려가면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1시간 펑펑 울었어요.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이 처한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환희로 바뀐 거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뭐 위에 정치에서 뭘 잘했습니까? 맨날 싸우고만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셨다. 다만 이제 2026년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는지 좀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작년에 급등했던 만큼 2026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본부장님 반도체 관련주들이 2일 연속 급등하면서 이 본부장님의 희등 종목, 유망 종목들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부터 초강세 종목들이 많은데 자세한 수익률 리뷰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강한 섹터가 어디죠? 반도체주가 그쵸. 네. 최근에 제가 반도체밖에 안 갖고 나왔어요. 맞아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심지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다 이해하실걸요? 제가 반도체밖에 안 갖고 나온 걸 어디서까지 아시냐? 제가 지금 반도체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돌려보세요. 저 반도체 기초 강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반도체 기초 강의 지금 3번째 듣죠? 네. 지겹지 않습니까? 저 근데 아직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죠? 아, 네. 그게 문제인데. 우리 정다현 씨는 그게 문제인데. 자, 그래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만 계속 히든종으로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죠.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자,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날 제가 2025년 10월 22일 날 반도체 특집 해가지고 2차 전지 아니 반도체를 가지고 나와서 제가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쵸? 10월 22일 영상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매수가 47만 원. 정확히 매수가 46만 8천 원 찍고 반등했거든요. 지금 현재 수익률 몇 프로? SK 하이닉스 43%. 현재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도 SK 하이닉스 얘기하길래 시청자 여러분들이 멤버업 그랬어요. 저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 뒤로 43%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26만 원부터 SK 하이닉스 공략했어요. 26만 원부터 공략한 수익률은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 가지고 나오면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괴리감 느끼실까 봐. 우리 26만 원부터 공략했어요, 저희는. 자, 그다음 이스페타시스 11월 9일 날 얘기 드리고 47%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거 더 갔는데. 반도체가 기판 관련주죠. 자, 그다음 제가 12월 17일 날 코리아 서키트 이거 지난달 제가 코리아 서키트 이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 드리고 나서 그 뒤로 43% 급등 43%가 급등한 상태고요. 자,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이거 지난주입니다. 12월 27일 날 제가 반도체 장비주 봐야 된다. 반도체 곧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예요. 삼성전자 목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 20조가 넘을 거예요, 영업이. 이 영업이 20조 넘으면요. 삼성전자 대폭등할 겁니다. 한 해 80조 수익이에요. 한 해 80조 수익인데 시가총액이 아직 800조가 안 돼요, 삼성전자는. 한 해가 80조 수익인데 분기 20조 이 영업이익 나잖아요. 그러면 4분기 몇입니까? 80조죠. 80조인데 그러면 이 80조가 1년에 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800조라니까요. 10년이면 삼성전자 똑같은 회사 만들어요. 보통 얼마 평가합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같이 시총 크면 15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1200조가 나와야 돼요. 1200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면서 이오테크닉스 장비사라도 보자 해서 장비사 일주일 만에 12%. 텔레칩스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 보고 있다. 팹리스 하고 있는 그 CS를 만나봤다.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좀 봐야 된다. 제가 얘기 드렸는데 텔레칩스 10.8%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오셨던 분들은 지금 이거 다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오늘 반도체 종목 또 나갑니다. 또 나가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어제 나갔죠. 어제 나갔습니다. 어제 나갔으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어제 반도체 또 장비 소재 관련주 또 나갔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 반도체 대표주인 SK 하이닉스 현재 4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 외에도 반도체주들이 정말 많이 공략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 반도체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2026년 증시 일정을 통해 이 올해 증시에 대한 전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6년 정말 중요한 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TV방송에서 본부장님이 2026년은 특히 하반기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의 전망,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정다영 MC님 혹시 K사이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K사이클. K사이클 아니면 K자 경제. K자 경제요? 네. 처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다영 MC가 시청자분들하고 눈높이가 정확히 맞아요. 네. 정확히 맞아서 딱 하기가 딱 좋아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작년에 2025년 초예요. 이때가 2025년 초인데 2020 초에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였어요. 보이시죠? 24%. 근데 연말이 딱 되고 나니까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율이 35%까지 폭등합니다. 즉,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만 좋은 거예요. 그쵸? 반도체만 좋은 겁니다. 반도체만 죽어라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자, 2025년에 자 우리 정다임 씨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고 싶은데 2025년에 무려 75%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네. 그럼 전체 종목 중에 몇 종목이 오르고 몇 종목이 떨어졌을까요? 반도체주가 그러니까 주로 전체 우리나라 2,500개 종목이 좀 되는데 75%가 전체가 75% 올랐으면 네. 그럼 한 10종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혹시? 종목이 오른 종목이. 2,500개나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그러면 한 100개? 아니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75%나 올랐다니까요. 지수가 75%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더블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종목들이 2,500개 중에 1000개는... 대부분이 올라야 대부분이 다 75%씩 올라도 평균 75%인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얼마가 올랐을까요? 1000개? 그것도 너무 적네. 그래요? 보통은요,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네. 지수가 75%나 올랐으면요. 그러니까 2,500개 종목이 전체 2,500개 종목이 75%씩 올라야 돼요. 그럼 한 2,000개는 올라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2,500개 종목이 각자 다 75%씩 올라야 전체가 이 코스피 지수가 75%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다 올랐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쵸? 네,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오른 종목은 60%밖에 안 됩니다. 40%는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 것만 죽어라 오른 거예요. 자, 보시죠. 이게 바로 K자 경제입니다. K자 경제. 자, 상단 고소득층과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작년에 2025년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소득층과 실물경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근데 올해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럼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애매한 중간 가격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 있죠? 절대 안 됩니다. 하려면 아예 정말 싸게 아니면 아예 정말 비싸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요즘 다이땡 엄청 잘 되잖아요. 그렇죠? 다이땡 가보시나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왜 잘 되겠습니까? 거기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품 제국인 에르메땡은 절대 안 무너져요. 왜냐? 극단적으로 비싼 것만 또 잘 돼요. 자, 보시면은 내년 경제도 분명히 뻔합니다. 자, 고소득층 자산시장을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은 아마 계속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일반 서민들부터 해가지고 저소득층은 정말 더 힘들 거다. 투자도 마찬가지 극단적으로 양방향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가던 것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쓸데없이 중간 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주도주, 무조건 주도업종. 그 위에 다른 거. 뭐 그러니까 흔히 차트 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해요. 이거 이제 밀렸으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 제가 증시 일정별로 제가 매 월마다 싹 다 준비했는데 증시 일정별로 보는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 2026년 올해. 자, 1월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CES가 있죠. CES 이번 하두가 뭡니까? CES 이번 하두 시청자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CES 관심이 없는 거예요. CES 2016 국제 가전 박람회 2016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기조 연설, 키노트 연설 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리사수. AMD CEO죠. 당연히 AI죠, 그러면. 피지컬 AI. 그 다음에 뭐 캐터필러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캐터필러 CEO까지 해가지고 이쪽 뭡니까? 로봇. 캐터필러가 중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캐터필러가 거기 CES 2016이 왜 나옵니까? 캐터필러 CEO가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왜 나와요? 그거 자율주행, 물류자동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로봇이죠, 그러면. 딱 로봇, 피지컬 AI. 딱 이 두 개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1월 12일에서 15일 동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쭉 가다가 1월 2일 날 이쪽 반도체로 몰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조정받았어요.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올라오다가 살짝 조정받았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자, 오늘 1월 2일 날 첫 거래일 날 코스닥이 먼저 강했어요. 코스닥이 먼저 치고 왔어요. 이거보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멀리 가려고. 그러면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2차 전지가 요즘 워낙에 안 좋죠. 그럼 2차 전지 제외하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아니면 제약바이오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두 개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 별로 없고요. 1월 27일, 28일 미국 FOMC 이거 그냥 금리 동결이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월입니다. 2월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25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인데 삼성전자 여기에 AI를 뭘 추가하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늘 꿈틀거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돼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신경 쓰세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슈퍼볼 2월 8일 날 미국 슈퍼볼이 뭔지 아십니까? 미식축구 결승전이에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미국 슈퍼볼 중간 광고 나오는 CF 하는 회사가 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비싼 광고입니다, 그게. 근데 제일 비싼 광고를 굳이 돈 들여서 하겠다는 데는 뭐예요? 잘 되는 데겠죠. 그렇죠?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 자, 참고로 2월에 여기 써지진 않았지만 여기 써지진 않았지만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일단 광고주들, 그다음에 광고회사들, 그다음에 뭐 TV 가전회사들. 근데 그건 삼성전자 뭐 LG전자니까 뭐 여기도 원래 주도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자, 그거 빼고는 나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요즘 스포츠 행사 그렇게 많이 이슈받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다음 3월입니다. 3월 보시면요. 중국 양회가 있습니다. 3월 4일에서 5일. 정협이 3월 4일, 전인대가 3월 5일 개막입니다. 이게 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정치 행사입니다. 정치회의예요. 이때 중국 정책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참고로 1월에 빠뜨렸네요. 1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가죠. 중국 관련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가다가 말았어요. 가다 말았기 때문에 더 기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자, 3월에는 쭉 보시면 딱히 중요한 거 없지만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2차전지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자. 2차전지는. 자, 그다음에 자, 4월입니다. 4월에는 뭐죠? 꽃피는 봄이 오면. 그렇죠? 봄이 왔어요. 봄이 왔지만 저는 이때가 아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4월에 뭐 하는 거다?
매도하는 거다. 여러분 매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4월에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에는 특별한 뭐 행사 중요한 것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넘어가겠고요. 대신 4월에는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아마케 AACR.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한 4월까지는 보셔야 된다. 근데 4월까지 제약바이오 봤으면은 5월에 또 임상종합회, 6월에 임상종합회부터 해가지고 학회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 때마다 이슈만 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자, 5월은 뭡니까? 5월에 증시 경험 뭐 있어요? 세린메이.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 여러분 5월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 떠나요. 우리 다 같이 떠납시다. 우리. 예, 이때 떠날 거예요. 저 떠날 겁니다. 떠날 거니까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대. 5월에 그럼 떠나면 안 해주나요? 대신 급 나가면 하락하면 수익 나는 것들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미국 임상종합회 열리죠. 아스코 2016 2016이 5월에 열립니다. 제약바이오 단기 반등 보면서 우리 봅니다. 이때.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임기가 만료가 돼요.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새로운 FOMC 의장이 오겠죠? 예, 그 의장은 분명히 비둘기파일 거고 금리 내리려고 할 거고. 자, 그리고 자 6월까지 보시면 특별히 6월에 뭐가 있냐?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언제부터 봐야 돼요? 5월부터 봐야 돼요. 자, 4월에 수익 실현해서 자금을 빼서 5월에 지방선거 정치 테마주들 단타 기술적 트레이딩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그렇게 짜야 돼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6월에 보시면은 뭐 EU 정상회의인데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1월부터 6월 사이에 제가 얘기 안 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돼서 될 거예요. 그거 때문에 변동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얘기 안 한 거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거예요.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상호관세 뒤집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7월에 뭐 중요한 게 뭐 있죠? 7월에 중요한 거 별로 없다고 치고요. 자, 이 트럼프 어카운트 시행이 7월 4일 요거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 제가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요 7월 트럼프 어카운트 얘기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 바뀐 다음에 첫 번째 잭슨홀 미팅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9월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K2016 배터리 쇼인데 요때 이제 저는 2차 전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10월에 이렇게 있고요. 10월에 특별히 중요한 거 없고. 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제일 중요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11월 3일. 근데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물가가 튈 거예요. 언제? 올해 5월, 6월에 물가가 튈 겁니다. 튀면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박살 날 거고 트럼프가 무리해서 난리 칠 겁니다. 그때 아마 시장이 크게 우동칠 거고 크게 밀릴 거예요. 이때가 제일 중요한 타임입니다. 라는 거.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제일 중요하다. 자, 자세한 내용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그래서 종목 2개 준비했습니다. 히든 종목. 히든 종목 중에 하나는 국내 탑 증권주입니다. 스페이스X에 무려 2천억 투자했어요. 스페이스X 2천억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탑입니다. 이 회사가 가장 많이 투자했어요. 스페이스X 상장하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대박 터지겠죠? 국내 증권주인데. 자,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디지털 거래소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빗을 현재 지금 인수 추진하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 종목, 증권주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 종목 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올해를 관통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 그 다음. 올해 제가 급락 나올 거라고 했죠. 급락 나오면 수익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ETN 상품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 하락 시 상승하는 ETN입니다. 이거 올해 하반기에 대폭락을 대비해야 되니까 올해 4월, 5월부터 모아가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이거 종목명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증시 일정으로 보는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국내 증시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작년 2024년 12월 마지막 거래일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뭐 토요일 방송 연장선으로 일단 좀 설명드리면 뭐 섹터 기준으로 이제 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장 마감해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장 기준으로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 자체를 전반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 다시금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지금 일단 좀 살펴봤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너무 매섭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첫 거래일 지금 새해 첫 거래일 기준으로 그 외적으로 제가 오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홍콩 항생 증시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3% 내용 자체 원웨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준다. 뭐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첫 스타트를 잘 끊으면 한 해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도 나름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님. 뭐냐면 한 해 기준으로 첫 스타트가 좋았을 때 뭐 6월까지 괜찮을 확률, 12월까지 괜찮을 확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해 무조건 그렇게 될 보장은 없는 거죠. 보장은 없는데 과거에 몇십 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했을 때 100번 중에 7, 80번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 라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가 80%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20% 그래도 떨어지겠죠 올해는 이거보다는 평균적으로는 80%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갈 거야로 흘러가겠죠. 대응이나 내용 자체를. 이거 역시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도 과거에 큰 눌림이 있는 상태에서 뭐 5% 이상 반등을 보여줬을 때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과거 패턴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나 내용적인 큰 내용을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졌었던 이런 확률적인 대응 내용 자체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연속점 내용 자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토요일 방송에서 조금 언급 안 드렸었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일이나 내용 자체는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구리 설명을 좀 안 드렸었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금 사상 최고치 내용 자체를 이제 돌파를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금 5.7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 6달러 내용 자체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구리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나운서님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내용 자체 아직까지 유지가 되면서 엔비디아든 마이크론이든 얘네 호실적 내용 자체를 이전에 봤었잖아요. 우리가 25년도 말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나 내용 자체가 갑자기 26년도에 어떻게 보면 수주나 내용 자체가 다 뚝 끊기면서 아무도 안 지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기존에 100개를 지으면 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90개, 95개 정도 지을 거고 만약에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100개 지을 거 105개, 110개 이렇게 짓겠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리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갑자기 구리 수요가 줄어들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구리 가격이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0 언더를 계속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지 않았었던 인플레이션 관점 내용 자체가 구리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하나의 관점. 지금 현재 제조업이나 내용 자체가 부흥을 가져가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시장 경제나 내용 자체가 더 탄탄하게 3개월, 6개월 향후 내용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한 가지 관점과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이 가격의 급등 자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지는 지금 현재 뭐 디램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우려, 내용 자체 이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어요. 여기서 어떤 밸런스나 내용 자체에서 틀어지면서 어느 내용 자체가 더 지금 현재 시장의 포커스를 가지면서 안 좋게 해석할지 혹은 긍정적으로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올해 26년도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내용 자체의 지속성이 앞으로의 우리가 26년도에 정책적인 결정이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큰 움직임 내용 자체 해석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혹은 저녁 기준으로 이 선물 차트에서 이 구리에 대한 내용 자체의 가격 변동은 항상 체크를 해보셔라.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던 한 주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 구리 가격 상승이 2026년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님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은데 수익률 리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수익률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다시금 CS 2026이 이제 조만간 다시금 또 다가오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라인대에서 한 번 더 꿈틀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일단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정리를 가져왔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이 종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금 제가 임시적인 조정 내용 자체에서 이 고점 라인대에서 이제 정리를 가져왔는데 재차 조정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6년도 1월 그리고 CES 내용 자체 좀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섹터 전반적인 상승에 힘입어서 신고가 갱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 자체를 지금 담아준다라고 했었을 때 자리값 타이밍이나 지금 일단 매수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향후 다시 한 번 더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인텔리아 테라퓨틱스가 지금 또 2주 연속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 구간대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재차 이제 13달러 터치를 했었을 때 이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지금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도 다시금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큰 낙폭을 최근에 보여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계율적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서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 내용 자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일단은 좀 설명드릴 내용 자체로 일단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페르미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한번 좀 언급을 드렸다가 이 방송에 좀 언급 드렸다가 이제 진행은 하진 않았었어요. 진행은 하진 않았었는데 자리값 기준으로는 지금 역시도 사실 재차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좀 보기는 좀 많이 아쉬운 자리값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은 시간값을 조금 더 두고 우리가 상반기 기준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3월 달까지는 조금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 칼리 전문가님 매일 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하모닉 패턴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모닉 패턴 어떤 걸까요? 자,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가격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되돌림 확장 구간에서 추세 전환 가능 지점 PRG라고 해가지고 포텐셜 리버설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따라서 매매 관점 내용 자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매매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동안 좀 시황 분석이나 내용 자체의 길적 분석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져왔었는데 제가 사실상 비중적으로 치우치면서 일단 좀 많이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모닉 패턴이에요. 사실 늘 나오는 패턴
패턴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해석이라든지 중장기적인 흐름이나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비율이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을 때 우리가 피보나치에 대한 되돌림, 비율, 내용 자체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해서 이 피보나치에 대한 수열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시나요, 아나운서님?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왜냐면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극한이라든지 이제 뭐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열 중에서도 사실상 좀 독특한 결과를 가져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잠깐 한 섹터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수의 나열이거든요, 여러분들. 수의 나열인데 간단하게 수의 나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로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수의 나열은 뻔한 거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면서 계속 앞에 수를 특정 수로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혹은 나누던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수의 나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피보나치 수열은 1과 1 내용 자체를 앞에서 두고 앞에 두 수를 계속적으로 더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1은 2고 1 더하기 2는 3이고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앞에 두 수를 계속적으로 더하면서 발전하는 게 이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나열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피보나치를 왜 가져왔냐. 사실 이 수의 나열은 다오 때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엇 파동 내용 자체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불규칙성이 큰 내용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비율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비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황금비라든지 특정 내용 자체를 담아두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모닉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핵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피보나치 수열, 이 피보나치 수열로 만들어지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핵심 특징이 뭐냐면 X에서부터 D까지의 5개의 포인트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5개의 포인트 구조는 뭐냐면 경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경로 방향성을 변동성을 가지면서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나운서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항상 상승만 하고 하락만 하고 이런 결과는 없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번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아나운서님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한참 움직이다가 튀어오를 때가 있고 그렇죠? 다시금 눌러줬다가 이만큼 올라가고 이런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야. 하락할 때도 그렇죠? 그냥 매끄럽게 하락하는 게 아니고 특정 내용 자체에서 반등 보여주다가 비볐다가 하락하고 올라갔다 내렸다 등락폭 반복하면서 이런 시장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 평단가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내 평단가를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심리가 무너지면서 타이밍적으로 원하는 자리에서 입절을 제대로 못하고 조마조마하면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뭐 이런 내용 자체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장인데 이 안에서 각각의 포인트나 내용 자체를 찍으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내용 해석을 비율에 맞춰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단순한 패턴에 대한 모양이 아니고 특정 비율에 따른 내용 자체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익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 내용 자체를 명확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하모닉 패턴이다라는 거는 꼭 이거 피보나치를 가져와야 이렇게 지금 좀 가져가면서 불리시, 베어리시, 지금 패턴, 배트 패턴, 뭐 가틀리 패턴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제가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결국에 하모닉 패턴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쌍바닥 패턴, W자 반등 패턴, 그리고 쌍고 패턴, M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패턴이 결론적으로 하모닉 패턴인 거예요. 5개의 점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상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얘 역시도 똑같이 흘러가겠죠. 이 5가지, 이 경로를 다 예측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하락한 뒤에 이 다음 부분에 대한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구간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변동성에서 여기 구간대에서 잡아서 여기서 파는 이 행위를 가져가는 건데 사실상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가 유토피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만큼 수익 내고 여기 하락만큼 수익 내고 여기만큼 수익 낸다라고 하면 얘를 쭉 늘려서 본다라고 하면 수익 자체가 앞에서 5%볼 거를 40%, 50%로 같은 구간대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실 텐데 비율 자체가 이제 좀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까만 색깔, 이렇게 M형 패턴 그리고 쌍바닥 패턴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는 관점이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 자체를 조금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XA 초반에 X부터 시작해서 A, B, C, D 그래서 X, A, B, C, D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점의 순서예요. X부터 시작해서 A, B, C, D 간단하죠. 그래서 5개 점으로 이루어지는 패턴 흐름인데 처음에 XA 초기 추세고 AB는 첫 되돌림이에요. 무슨 말이냐? XA라는 강한 상승이나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 삼아서 뒤에 있는 흐름이나 패턴 자체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역시 지금 몇 년 동안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죠? 선물 투자나 지금 현재 주식 내용 자체를 다 아우르면서 가져가는데 분석적인 측면도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대응하는 관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뭐냐면 처음에 기준점만 있으면 시작인 거예요. 기준점만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강한 상승점을 하나 잡거나 강한 하락점을 하나 잡던가 2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잡아봤었을 때 이 기준점에서 스타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을 때 너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 반등만큼 올라가는 형태, 이 첫 되돌림을 가져가는 게 XA에서 AB를 가져가는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와 C와의 구간 자체는 반등, 반락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C와 D 움직임 자체는 마지막 확장 구간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최종 PRG 목표가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지점이 결국에는 PRG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D지점 자체에서 바로 매매 관점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D지점이라는 내용 자체를 목표 삼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에 하나 D지점 포인트까지 가져갔는데 그 자리에서 딱 정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영매매에 대한 관점 내용 자체도 판단을 해봐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위 패턴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버터플라이 그리고 이제 샤크 패턴, 가틀리 패턴 그리고 이제 배트 패턴, 크랩 패턴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는데 각각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얘네가 흡사 모양 자체가 버터플라이 뭔가요, 아나운서님? 나비. 그렇죠. 네. 나비 모양을 닮아서 버터플라이 패턴인 거예요. 샤크 패턴은 상어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렇게 음영을 두는 움직임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왔었을 때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좀 가져가면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배트 패턴이라고 해요. 흡사 이 파란색 내용 자체가 박쥐 모양 같다. 박쥐가 나는 모양 같다라고 해서 배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둔탁하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좀 더 두껍게 음영을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 꼭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네. 나비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날카롭게 뒤쪽으로 당겨준다라고 하면 여기 기준으로 거꾸로 꽃게가 꼭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크랩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샤크 패턴이라는 내용 자체도 있는데 가틀리 패턴이 정석이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동물이나 이런 내용 자체를 빗대어서 가져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비율적인 측면이나 왜 이 패턴이 나와주는 나와주는 이유나 내용 자체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일단은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가틀리 패턴이에요. 정석 패턴입니다. 처음에 AB에서 XA의 이제 되돌림 자체가 61.8%, 0.618%만큼 비율만큼 되돌림을 가져왔었을 때 이후에 디지전 포인트가 786짜리 값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618짜리 값이 비지점 포인트면 디지점은 어떻게 보면 786. 우리가 흡사 함수에서 1대1 대응 내용 자체를 가져왔을 때랑 똑같이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B지점이 뭐냐에 따라서 D지점에 대한 결과값을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패턴 자체가 모양을 띠면서 이게 박쥐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나비냐 크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쌍바닥 패턴 있죠, 여러분들. 하나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큰 기준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 기준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결과값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장이 3% 5% 급등하는 결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락을 할 수도 있고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 삼아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되돌림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체크를 하냐.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고점과 저점 이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피보나치에 대한 이 비율 되돌림 조정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튜브 차트 말고 증권사 차트에도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382만큼 되돌렸냐, 0.5만큼 올렸냐, 618만큼 올렸냐 이렇게 지금 이 반등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와준 다음에 재차 다시금 전고점을 깼을 경우 전고 비지점을 깼을 경우 얘에 대한 경로 내용 자체가 높은 확률로 786까지 가져간다. 쌍바닥 패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W자 반등 패턴은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자리값이다라고 늘 배워왔는데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러면 이 최종 지점이 어딘가요를 설명을 해주는 게 이 하모닉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적으로 활용하는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382 부근대까지 올라가는 내용 자체를 저는 1번 매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지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재돌파하는 구간 자체를 2번 매매라고 얘기를 드리고 앞에 설명드렸었던 PRG 자리값에서 저항을 알맞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가져가는 관점 자체를 3번 매매 관점으로 해서 이 구간대 내용 자체를 단기적인 부분 혹은 중장기적인 흐름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크게 체크를 하고 이 안에서 매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공부를 해보시면서 자세하게 찾아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 교육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 가격 비율을 이용하면서 이 되돌림 확장 구간에서 추세 전환 가능 지점을 찾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 모양이 아니라 비율이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히든 종목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토요일 날 히든 종목이 제가 딕스 스포팅 굿즈를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상 이제 어떤 종목이든 이 기술적 분석을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딕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고점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지금 좀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기준점 자체에서 앞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반등 흐름 자체를 좀 강하게 보여줬을 때 여기서 1번에 대한 내용 자체 스타트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나 내용 자체의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맞은 비율이나 내용 자체에서 손절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진입 타이밍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살펴봤었을 때 여기까지 기다리는 건 손실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전저점 내용 자체가 크게 얼마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하이 패턴 내용 자체 기준점으로 최종적으로 도달을 했었을 때 230이나 그 이상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자세한 투자 전략 내용 자체는 QR 내용 자체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모닉 패턴 관련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